자, 산일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 저 아래쪽에 깊숙하게 떨어졌던 저점에서 리버설 등장하고, 그리고 뭐 차근차근 지금 돌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 마지막 고가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저항대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흐름들 보였었는데요. 어저께 흐름 강력하게 돌파 되돌리는 흐름 나왔죠. 강력하게 되돌리는 흐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도 쭉 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전력주의 기존 대장주, 뭐 최근의 시세만으로는 효성중공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성중공업은 2등주죠. 자, 2등주가 대장으로 올라들어간 이 흐름을 보였었고요. 이거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력주의 흐름들 우리 개별 종목에서도 기관들의 그 리포트 사기극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전력주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지금 기존의 흐름들하고 뭐 이 격차가 굉장히 급격한 흐름들 보이고 있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도 여러 번 점검드린 것처럼 고위죠, 고위. 자, 이거 뭐 예를 들자 그러면 전력주 같은 경우에 또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피커셀에 굉장히 여러 번 1년 동안 4번이나 피커셀이 나왔다. 지난 1년 동안. 지금도 뒤져보면 피카도 두들겨보면은 뭐 흔적들 뭐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하고도 또 피커지기가 있었고요. 현대일렉트릭만, 그죠?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이게 웃기는 게, 자, 이게 업황이 전체가 호황이란 말이죠.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 이틀간 부진하다가 미증시가 되살아나면서 오늘 같이 올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분명히 다르게 갈 수가 있죠. HBM이라는 핵심적인 이슈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아직 뚫고 들어가지 못한 상태니까 이거는 뭐 롱숏으로 갈라질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전력주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뭐 대폭주 뉴스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0조가 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호황을, 장기 호황을 예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계속해서 피커 얘기를 들먹이고 그 이전에 두들겨 팼던 경우에 가장 큰 부분이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 임대에서 해지를 했다는 거죠. 두 군데에서요. 이걸 가지고 물건들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게 전력주의 피컷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오픈 AI와의 협의 삐걱 되면서 고목만큼 두 개를 제외한 거지,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철회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에도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볼 때 딱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그대로 보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리면서 어떻게든 핑계를 잡아서 두들겨 팬다는 얘기. 이게 간단한 게, 자,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발 이 대호황을 가지고 이 전력 설비주들, 변압기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데, 효성중공업은 지금도 좋고 이전에도 좋고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계속 좋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나빠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효성중공업은 데이터 센터발 변압기로 이익내는 회사가 아니고 뭐 다른 걸로 이익내는 회사입니까? 건설 가지고 이익난데요. 효성중공업의 경우는 건설과 그리고 이 전력과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럼 효성중공업은 다른 데서 이익나는 회사냐? 아니잖아요. 효성중공업도 내용 보면 얘기한다면 전부 다 변압기, 전력 설비주, 데이터 센터발 이거 가지고 지금 다 포장이 됐거든요. 근데 효성중공업만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고 나머지는 다 피컷이래. 사기죠, 사기. 사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 다시 엔비디아 살아나면서 그대로, 앞에도 계속해서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엔비디아에게 얘기 들었던 대로 반도체주보다 엔비디아의 주가를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 전력설비주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버티면 전력설비 반도체보다 더 강력하게 버티고, 엔비디아가 자빠지면 전력비 같이 자빠지고요.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AI 호황,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엔비디아의 호황, 그대로 똑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차트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밀린다고 그냥 핑계 삼아가지고 일단 두들겨 패고 본 거예요. 두들겨 패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네 새끼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들겨 패지를 않았죠. 그래서 전력과 전선이 뭐 어떻게 해서 다 나빠지는데, 그럼 LS 에코에너지는 왜 그렇게 사가지고 신고가 만들었어? LS 마린 솔루션은 그 비싼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그거 왜 신고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자, 여기서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어저께 현대일렉트릭이 결국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호성중공업이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현재로는 일단 세 번째로 고가를 경신할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어저께 급등했던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죠. 이제 넘버 3가 누구냐를 가지고 다시 또 다투게 되었습니다. 누가 넘버 3냐? 예전에 작년 상반기에 전력주들을 많이 갈 때 내가 넘버 3에서 영화 넘버 3에 비교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LS일렉트릭이 있고요. 그리고 일진전기, 그리고 여기 산일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3000선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직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상 대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죠. 대형주가. 그러나 업황상에서 실적 개선에서는 이 LS일렉트릭이 그렇게 대단히 앞장서는 실질적으로 뭐 그런 종목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고가에서 4% 정도 남겨두고 있고 오늘 1%입니다. 그래서 실적 상황들도 살펴보게 되면 LS일렉트릭이 저 출발선부터 굉장히 늦었던 건 북미 시장 쪽으로 이 진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거 LS일렉의 회장이 나와가지고 북미향 이걸 늘리겠다라는 얘기 하면서 LS일렉트릭의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치고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3,200억에서 3,800억 20%도 안 되죠. 좀 둔하죠. 다른 기업에 비하면. 여기서 요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3,900에서 4,800억이 나오니까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으로 들어가면 다시 1,100억 정도 나오니까 20% 넘고 30% 조금 안 되고. 그러니까 LS일렉트릭이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전력 설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력한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상대적으로 뭐 LS일렉,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없지 않습니까? 산일전기. 그러고 나면 저 아래 떨거지들이고 아니면 이제 전선주까지, 그래서 전선주까지 다 몰아야 되는데 전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처져 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LS그룹주들 같은 경우 이 호황 수혜를 제대로, 수급상 수혜를 제대로 노리는 종목이 될 테고요. 앞서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자, 작년도에 우리가 이 일진전기와 산일전기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뒤쪽에 후발로 들어오는 이 두 종목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었죠. 자, 일진전기와 산일전기는 밸류에이션이 거의 비슷합니다. 둘이 나란히 15배 수준에 있어요. 현대일렉트릭이 22배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LS일렉 같은 경우에 자 22배 현대일렉트릭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진전기나 산일전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처지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산일전기 쪽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건, 자, 일진전기 1분기 서프라이즈를 보였고요. 이 두 종목을 작년에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증설이죠. 증설입니다. 자, 공장 증설이 완공이 돼요.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뭐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기 때문에 그 공장 증설이라고 하는 게 증설이 완결이 되고, 어저께 신고가 튀어나왔던 S&D 똑같이 공장 증설 효과. 그러니까 공장이 증설되면 지금 매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그게 고스란히 이익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였던 거고요. 이 산일전기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자, 지금 계속해서 치고 들어가지고 있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동안에 쭉쭉쭉쭉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자, 여기 핵심적으로 이렇게 산일전기에서 굉장히 강력한 부분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저 밑에 쪽에 이익률이, 산일전기를 제외하고는 이익률이 가장 강력한 건 대장주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영업이익률 22% 순이야. 20%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산일전기에고는 이미 작년에 이익률이 32%였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뭐 수준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35% 이익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한 증설 효과가 발휘가 되면서 뻥뻥 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도 크게 뛰고 이익도 퀀텀 리프로 크게 뛰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순서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넘버 3는 다시 이 산일전기가 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 뭐 이익률 수준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이거 현재 시세에서 1등 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의 이익률이 얼마냐라고 하면, 효성중공업은 건설 부문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그렇게 대단히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은 애초부터 이 수급에서, 그렇죠? 이 수급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었고요. 18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되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지금 이익률 10%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익률이 지금 계속 개선이 되죠. 뭐 업황호황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익률도 계속 개선될 수밖에 없죠.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 신고가 기록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메이저 쪽에서부터 먼저 치고 들어간 이제 저 후발 쪽의 전선이라든가 혹은 뭐 재룡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 일단 전선 쪽에서 뭐 빠져나올 게 확실하다고 해서 후발 쪽에서 이미 추천을 드렸었죠. 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넘버 3로 가장 들어갈 것이 유력해 보이는 종목, 넘버 3 그 정도 가지고도 지금 좀 곤란하죠. 선두 종목들에 비해서 좀 편차가 조금 대형주하고의 차이로 나서 실제로 실적은 차이가 나질 않는데, 실적 성장은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PR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요 22배 수준, 효성중공업이 18배고요 여기 15배밖에 안됩니다. 약 20% 정도 편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 신고가 당연히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케이스 같은 경우 좀 그 사이에 주가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동안 계속 올라버려 들어가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우선 일단 붙이셔야 돼요. 일단 일부를 그냥 일단 붙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펌프업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신고가까지 직진해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일단 일부를 붙이고, 그리고 눌러 들어오면 다시 매수를 하거나, 혹은 그렇죠? 앞에 얘기 드렸던 대로 저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대한전선 혹은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주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 후발에서 나온 종목들, 자, 요런 종목들로 양쪽으로 양면으로 나눠서 커버를 하는, 자, 이런 전략도 구사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뭐 이 정도 시세에 이 정도 실적에 이건 뭐 신고가가 못 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례대로 지금 신고가 다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뭐 LS 계열주들을 선택을 하셔도 뭐 관계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다 신고가 갈 테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었던 바로 그 증설 효과, 자, 일진전기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부터 그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즌이다 이거죠. 그래서 넘버 3로 다음 세 번째로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볼 수 있는 흐름 전기가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로 들어온 거, 이건 위로 붙어야 돼요. 밑에서 기다리면 못 잡는다라고 얘기도 했었죠. 앞서서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붙어라 위로 표시 드렸잖아요. 이건 뭐 노골적으로 나 갑니다라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과속 방지 턱이 없습니다. 이거 전방에 과속 방지 턱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어요. 그냥 밟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들, 자, 그래가지고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트가 유사한 형태죠. 쭉 올라 들어온 다음에 위쪽에서 쉬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데서 지금이라도 붙어라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요와 동일한 형태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산일전기. 자, 그래서 이 전력 설비주들, 뭐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에너지 쪽, 뭐에서 뭐 전력 설비하고 에너지하고 결국에 같이 묶어야죠. 같이 묶어서 이 두 개의 전력, 전선, 에너지 모두 다 다음 주도주다 이거죠. 다음 주도주 하나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앞에 들은 것처럼 원전이나 이런 것이 가는 게 결국 뭐 때문입니까? AI 호황을 뒷받침해 주려기가 뒷받침해 주기에 현재의 전력 기반이 너무 약하다는 거잖아요. 너무.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전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곧 시간이 되면 이제 오르고에서 또 오전
개장전 추천주 그리고 오전 추천주 무더기로 쏟아드리죠. 저 앞에서부터 지금 보시면 최근 뭐 저희가 개장 전에 뭐 그날의 종목들 쭉쭉 추천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뭐 타율이 더더욱 좋아졌었죠. 풍산은 시작해서 풍산 뭐 슈퍼랠리 보이지 않습니까? 풍산 지금 첫날 추천을 드렸잖아요. 첫날 추천 드리면서 이건 뭐 방사는 눈꽃만큼지도 반영을 하지 않은 주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쭉 날아가고 결국엔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기 전에 먼저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그 다음날은 태양광, 그 다음날에 원전, 그 다음날에 중동, 매일매일 그날 제일 강력한 업종들 미리 다 뽑아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오르고 들어오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이 자 오늘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 것이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설치하시고 가입하셔가지고 최고 전문가들부터 쏟아지는 무료 리딩 다 찍어드린다는 얘기죠. 매수가 매도가. 자, 뭐 이게 반토막 계좌 전환 속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전환은 다 됐고요. 그렇죠?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추천 나가는데 뭐 아직도 전환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IT센 글로벌, GNC 에너지, SAMG 엔터,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두산 에너빌리티, BHI 몇 개냐 이거야? 아직도 마이너스면 안 되는 거죠. 지수가 3000인데 자 16년 만에 오는 대세 강사장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